많은 보행자와 차량들이 만나는 지점인 교차로에서는 특히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원리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선후는 신호를 받은 순서, 즉 예의 청신호 다음에 예가 좌회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보가 선, 택시가 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선후는 뭐냐? 얘는 신호 말미에 교차로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얘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보는 녹색 신호 주행 중 황색 또는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 택시는 황색 신호에 미리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초보는 직진 신호 지속 시간을 잘못 가늠했다 이거죠. 신호.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여기 정차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잘못 가늠했고, 아니면 과속을 해가지고 여기 멈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택시는 뭐 말 그대로 예측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안 지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리에도 들어가서 알아서 피해주겠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또라이, 양아, 진상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나 같은 또라이 또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무사 통과를 빌게 되는 저를 보는 것이죠. 정말 이제 해서는 안 될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도로 위 노면 표지, 우회전 표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전용 차로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하려면 디스 차로를 이용하시오 라는 안내 표시이기 때문에 이 차로, 디스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고 따라서 신호대기도 가능하지만 우회전 차량의 배려 차원에서 비워두고 3차로인 경우 2차로, 4차로인 경우 3차로에서 직진신호 대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경우는 직진을 금지한다는 지시 표시가 이 우회전 표시 앞에 선행하기 때문에 직진하게 되면 지시 위반이 되어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매스컴에 몇 번 나왔던 얘기죠. 다음 장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맨 바깥 차로가 직진 및 우회전일 때 어떻게 직진 신호를 대기할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2차로, 3차로의 줄이 길지 않다면 편도 3차로인 경우 2차로에서, 편도 4차로인 경우 3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줄이 너무 길다면 이 맨 바깥 차로에서 신호 대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경우에 이 그림처럼 내 앞에 차 한 대를 세워 놓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즉, 이 파란 차의 입장에서 자기 앞에 차가 두 대가 있으면 보통 비키라고 빵빵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내 앞에 차가 택시라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 택시는 손님이 오른쪽에서 타기 때문에 항상 맨 바깥 차로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그림처럼 비스듬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로, 3차로에서 오는 택시들이 자기 앞으로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첫째,
이 좌측에서 건너오는 손님, 둘째, 이 오른쪽에서 올 수 있는 손님, 마지막으로 교차로를 건넜을 때 있을 수 있는 손님을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택시의 운전 행태는 우측으로부터 손님을 태우겠다 라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본 초보 운전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처럼 택시가 앞으로 빠져버리거나 또는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버렸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졸지에 내가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는 이 파란 차가 비키라고 빵빵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어쩌다 내가 이 맨 바깥 차로 또 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자, 피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50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만일 일어날 수 있는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비상등을 켜거나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수신호를 한다든지 해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뒤쪽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해줘. 그거는 왜 그래? 어? 아니, 이거 내가 나가면 내가 미안하는 거야. 뒷차가 또다시 길게 경적을 울려대지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뒤에야 멈춰섰던 차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경적을 울리던 차가 굉음을 내면서 빠른 속도로 끼어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승자가 웬만하면 비켜주라고 하지만 운전자는 그랬다간 오히려 내가 법규 위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상등이나 수신호로 미안하다 표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의 비정상적인 운전자, 분노조절장애, 음주, 마약, 한마디로 또라이, 양아, 진상들이 운전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일 뒤에서 심하게 빵빵된다고 해서 이 그림처럼 피해줬다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그 다음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합해서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10점, 즉 텐텐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뒷차가 계속 경적을 울린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막히지 않는다면 맨 바깥차로가 아닌 2차로, 3차로에서, 막히는 상황이라면 맨 바깥차로에서 신호대기해도 되겠는데 이때 내 앞에 차 한 대를 세워라. 하지만 택시는 피해라. 그리고 어쩌다 내가 맨 바깥차로 또 이 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상황이라도 피해줄 의무는 없지만 미안하다 표시하고 절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